늘어뜨리면 아니고. 자, 하여튼 준비를 잘 하시고. 이번에 뭐 TVN에서 드라마 하나가 시작을 했어요. 내가 잘 모르겠지. 웹툰 베이스의 우연일까? 라는 거기에 이제 OST를 딸이 불러서 1화, 2화에 둘 다 배경음악 깔려서 나왔어. 그러니까 그거 들어봐. 근데 노래가 옛날 선생님 아주 젊었을 때 있던 노래를 리메이크한 노래로 편곡을 해가지고 원래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해서 남자 랩하고 여자가 뭐 부르고 하는 거였는데 여자 2명으로 편곡해서 한 것 같아요. 자, 시작할게요. 이제 얼마 없으니까 시간이. 아직 질문이 안 끝난 유형이나 문제 있는 거 빨리 얘기해. 나 이제 그래서 좀 빨리 할 거야. 중요한 거 많아서. 유형 16까지 했다며. 네, 그래요. 뭐가 문제죠 이제? 가우스가 문제인가요? 네. 아 진짜요? 가우스 어려워요. 아니야, 가우스가 제일 쉬워. 왜요? 혹시 유형 15번 모르겠다 하는 사람 있어? 유형 15? 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쓰는 거를 외워놔. 가우스 기호 들어있는 함수는 고1 때부터 고3까지 중에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만 지금 말하는 정도만 기억하면 전혀 지장 없으니까. 이거 나중에 필요하시면 필기하시라고. 가우스 기호 X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둘 거 첫 번째, 정의. 근데 이거는 써주니까 굳이 뭐 외우라기보다 한번 거기 나와 있는 걸로 불러줄래? 문제 다 써줄 텐데 이거 경식 교육 과정은 아니라 말을 해줘야 돼요. 가우스 X는 응.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순국요고 자꾸 우리는 가우스 기호 왔는데요 하고 넘어갔단 말이야 1학년 때. 근데 이제 지금은 상황이 달라. 해두셔야 돼. 자, 크지 않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작거나 그렇죠.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 그럼 내가 한번 읽는 연습을 좀 시켜볼게. 자, 그러면 요 뜻대로 한번 읽어볼래요? 가우스 기호 2.3. 2.3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최고 큰 정수 2.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로 한번 볼까요? 가우스 기호 5 그러면 5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가장 큰 수 정수 5. 그러면 양수 쪽에서 보면 소수점 있는 거 수점 떼고 얘기하면 같은 효과인 거고, 그 다음에 정수라면 그냥 그 정수가 그대로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5라는 숫자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 중 제일 큰 정수. 그냥 마이너스 5겠죠? 요거만 조금 헷갈리지 말고 해. 마이너스 2.3 어디 있어? 여기쯤 있지? 여기 중에서 제일 큰 정수. 마이너스 3을 들어야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얘기가 좀 될까? 상용로그 배울 때 이렇게 되면 정수 부분 얼마예요? 정수 부분 이렇게 써서 요거로 읽었지? 거의 같은 개념이죠. 이해돼? 자, 읽는 법 됐어? 내가 얼마 얘기했는지. 그리고 음수 쪽에서는 요거 왼쪽으로 있는 정수, 바로 왼쪽에 있는 정수, 바로 왼쪽에 있는 정수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쓴 게 맞아. 세 번째, 그러면 가우스를 씌웠더니 정수 n이 되었어. 그러면 이 x라는 숫자는 어떤 범위에 있는 숫자일까요?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힌트를 줄게. 이거라고 하자잉. 가우스 기호 씌웠더니 3이 된 거야. 3 되니 안 되니? 3.1, 3.5, 3.9, 4. 그럼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3 되지. 4는 돼야 안 돼.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가우스 기호 씌워서 n이 나왔다면 이 x는 n부터 그 다음 수 n-1보다 작다의 범위로 표시가 가능하다. 아, 여기 또 다음 숫자. 그 다음 숫자. 네. 그 다음 네 번째. 여기까지 뭐 그냥 봐도 아니고. 네 번째는 이제 실전으로 여기에 이제 대한 문제를 정리할 때 이 내용을 알아두면 돼. 요거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빨간 걸로 그릴게요. 오케이. 이게 그냥 끝없이 계속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의미를 연결을 할게요. 0.1, 0, 0.5, 0, 0.9, 0, 0.99, 0. 그다음 1 되면 1.1, 1.2, 1.3, 1.4 전부 다 1. 그러다가 딱 2가 되는 순간 2. 이거 읽었던 거랑 연결이 좀 돼.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이야. 자, 이 그림이라면 자, 이거 한번 대답해 볼 수 있어요? 그림 보고. 0이죠? 1로 가니까 자극한. 이 문제 다 끝. 무슨 말이냐면 가우스 함수는 극한을 따질 때 어떤 정수로 가까이 간다라는 말을 썼을 때 좌극한 쪽은 이 정수에 가까워질 때, 또 여기 가까워질 때, 2에 가까워질 때 좌극한은 이거보다 하나 작은 숫자 값이라고. 당연한 거죠? 우극한은 실제 이 정수값만큼 그대로고. 그래서 얘가 2로 가까이 갈 때 그러면 얘는 2보다 큰 숫자 쪽이었으니까 그냥 2가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1.9라고 했으면 2로 가까이 갈 때 개념에서 좌극한이니까 1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기억해봐. 극한 문제에서 가우스 기호의 문제의 핵심은 어떤 정수로 가까이 갈 때, 일단 이걸 일반형으로 써줄까요? 리미트 x가 어떤 정수야. p는 정수입니다. 정수로 갈 때 좌극한 이러면 뭘로 나온다는 얘기야? p-1로 써지는 거고, 리미트 x가 p로 갈 때 우극한 개념이었다면 그대로 p가 되는 거다. 이게 이 문제를 전체를 푸는 내용이니까 충분히 풀 수 있죠. 요 정도까지만 봐두시고. 이러면 가우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거의 막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 뭐 조금 다른 정도로 하면 나눗셈에서 목과 나머지 개념으로도 가우스 기호를 쓸 수 있고. 예를 들면 이거 뭐죠? 이거 얼마가 되겠냐? 33이죠? 이게 그러면 의미상으로 100을 3으로 나눴을 때 몫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이만큼. 아니다. 그냥 3분의 100 빼기 가우스 기호 3분의 100 그러면 100을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의미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럼 그게 뭐랑도 연결되면 우리가 로그 x 빼기 로그 x일 때 이게 정수 부분이었고 가우스 기호가 이거 빼기 이거 하면 로그 x의 소수 부분을 말한다라고 필기를 해줬었죠. 그러나 머릿속에는 없죠.
그럴 때 니네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거야. 너는 개념이 없어. 힘들어 본인만. 지나간 걸 어떻게 하라고요? 뭘 어떻게 해? 새로 나올 때 써주면 그때라도 이거 뭐 안 써줬어? 써줬지? 요거만 빼고. 근데 이제는 그럴 시간이 별로 없다. 이제 지금부터는 꼭 기억하시라고. 자, 그럼 이제 가우스 얘기는 그렇게 됐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학교 시험 문제에 났던 두 개를 물어본다면 318번과 319번입니다. 특히나 혹시나 317번까지 생각하면 4번까지 써줬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별개의 내용이니까. 가우스 기호 안에서 여기 정수 있지, 정수. 이러면 이거는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쓰시면 되는 거야. 정수가 아니면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x가 3.3이야. 3.3 빼기 1, 가우스 기호 시험 얼마죠? 2지. 그거를 가우스 기호 3.3 빼기 1 해도 똑같은 뜻이라고. 그러니까 정수라면 이게 정수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정수마다 이렇게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정수가 이게 써 있으면 그냥 한쪽으로 x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 거 상태가 이게 움직이면 한 칸 내려가는 꼴이니까 이렇게 쓴 거랑 똑같아서 사실은 돼요. 근데 어쨌든 요게 정수이면, 그러니까 만약에 니네가 317번 풀 때 x-1이라는 가우스 기호 그 기호가 헷갈리면 이렇게 놓고 생각해. 그냥 여기서 1만 빼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이게 그죠? 그 뜻이 이제 정수만큼 떨어지는 건 똑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렇게 내려간 값으로. 근데 요거 빼고는 뭐 나머지는 다 하게 되고, 혹시 318, 19 중에서 질문이 있어도 범인은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할 거예요. 이제 아니야. 바로 시험 봐야 돼. 나 기출문제 들어갔을 때 내용 정리 안 할 거야 이제. 이번에는 그냥 문제 위주로 가야 돼요. 왜냐면 너무 다양해서 지금 해둔 걸로 잘 하시라고. 그럼 318번 문제를 내가 한다고 칠게요. 아이고 캡처했나 안 했나 내가? 안 했어요. 우리 반도 반장 해놔야 돼. 범인이야 범인이. 범인? 네. 딱 반장이 있으면 딱 썼을 때 내가 이제 이거 캡처하기 전에 깨끗하게 하나 딱 찍어놓고 단톡방에 착착 올려주는 거죠. 범인이야 범인. 벌써 1학년은 체계가 돼 있어요. 범인이야 범인이. 범인 반장? 범인이를 추천합니다. 그래요? 앞자리에 한 번은 그래요. 매일 앞자리에 앉기 때문에. 근데 이제- 희연이도 추천합니다. 그럼 저기 둘 중에 누가 저기 셀카 잘 찍어? 희연이요. 범인이요. 희연이라는 데 희연이 맨날 셀카 찍고 아. 아이고 막 박수가 나오는 걸로 봐서 이미 알려진 사실이네. 어쩐지 맨날 메모리 없다고 하루에 사진 셀카 600장씩 찍고 그중에 2장 고르느냐고. 나 오늘 인사. 프로필 뭘로 해야 되는 거야? 다 알아 내가. 사진보다 나도 좋다. 그러니까 희연이 오늘 우리가 뭐 사진기 다 해가지고. 여기서는 또 안 그러겠지만 집에 가면 또 렌즈 하나 또 갖고 쓰고 칼라 렌즈 한번 써본 다음에 또 한번. 지금도 그건 나한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복습하냐고. 자, fx 가우스 기호 한 번만 해. 가우스 기호 x의 제곱 플러스 x 가우스 기호 x. 요때 x가 n인 자리에서 연속이 됩니다. 선생님 아까 가우스 기호 자체는 정수 자리에서 다 불연속이었어요. 가다가 갑자기 툭 떨어져서 올라가고 툭 떨어져서 올라가고 다 불연속이라. 모든 정수 구간이 정수 자리는 다 불연속인 건데 요만큼은 연속이 되도록 그랬습니다. 그럼 연속이 된다는 얘기는 뭐야?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 너무나 당연한 상태야. 자, 그럼 함수값 따져보자. fn 정수야 n. 그럼 뭐가 돼 이거는? n. 요거는 n 하니까 n 되고 또 이거 n. 이게 함수값이요. 극한값 따져보자고.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의 좌극한과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 우극한에 요만큼이죠. 얘네들한테 얘기했던 거랑 전혀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쓰는 거야. 이게 원칙적인 거고 개념이니까. 자, 오른쪽부터 할게요. 이거 뭐죠? 아까 우극한이면 n. 이거 사실 얘랑 똑같지. 그럼 사실 요거만 잘 따져서 같다고 비교하면 되죠. 얘는 뭐가 되고요? n-1. 얘는
n-1이 나왔는데 제곱돼 있고 얘는 n-1이고 그러면 이게 x가 n인 자리에서 연속이 되는 게 무조건 아니고 특정한 정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을 때 선생님 N 아니에요? N-1. 어디 아 여기 왜 이래 쏘리요 요거 하고 요게는 거죠. 자 그러면 요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지는 거니까 n-1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n 세제곱 마이너스 2n n 제곱에 플러스 n까지만 이쪽은 n의 n제곱 빼기 1이니까요 n 세제곱 빼기 n은 n 세제곱 빼기 n 제곱 더하기 n 이건 지고 좌변 이하하면 n 제곱 빼기 2n 은 제로 그럼 n이 제로이거나 또는 2가 되거나 여기서 원하는 거는 제로이거나 2가 된다고 그랬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건 바로 요거죠. 분수식이기 때문에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1도 아니고 0도 아니고 그러면 쓰는 방법은 계속 똑같아요. 그리고 319번도 우연히 이게 연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A 값을 정해주세요. 항상 연속인 건 아니지만 그러면 여기도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이 갈 때 그냥 1로 나오는 거고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갈 때 하면 0으로 나오는 거니까 금방 비교될 거야. 문제 없어요. 16번도 됐고요. 자 그럼 이제 17번으로 갈 텐데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이제 학교에서 모의고사에 조금 그 형태를 띠고 있는 문제를 낸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하는 어떤 일들을 자주 해야 돼. 그래서 유형 17 소개해 줄게. 이 속도로 나가면 유형 2개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아싸 진도 조금 나갔다 이거를 즐거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모르는 유형이 너무 많았구나 또는 내용이 너무 많았구나 이 생각을 해요. 왜? 그거 다 안다고 했으면 바로 17부터 나갔지 아까 2시간 동안 내가 이거 하고 있겠어? 근데 그걸 안 하고 넘어갈 생각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세요. 자 이제 지금 아까 한 얘기가 뭐냐 자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문제를 읽어보면 도형이나 그래프에서 활용 문제 중에 뭐뭐를 뭐뭐라고 하자 특히나 이제 도형끼리 막 관계니까 만나는 점 교점 개수 가지고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삐리리라고 하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삐리리 그래프를 자주 그리게 될 거야. 그래서 어색하지 않게 여기서 두 문제 정도 한번 해볼게. 그리고 특별히 325번 문제에는 별표로 아예 3개 쳐놓으세요. 자주 나왔던 유형 좀 더 그러니까 쉽게 냈을 때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한 두 문제 정도를 골라볼 텐데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325 그 다음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329 이렇게 두 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325번 자 여기 내가 집합 하나 써줬는데 이게 뭘까요? 이 집합이 원하는 게 뭐야? 그대로 읽어봐봐. x들의 모임이야. 근데 요거를 만족하는 x들의 모임이야. 그런데 x는 실수래. 그럼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을 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실수래.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실근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 집합의 x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 이런 뜻입니다. 실근. 그러면 문제가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FA라 하자. 뭐뭐를 뭐뭐라고 하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전체를 읽어볼게. 저 집합은 저 방정식의 근 중에 실수 근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인데 그 원소의 개수가 FA다 라고 했으니까 합치면 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FA라고 한다.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실근의 개수는 2개, 중근이면 하나, 허근이면 0개로 표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FA의 값은 2 아니면 1 아니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굳이 그거를 FA라고 한 건 이 A 값에 따라 실근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종의 함수 개념이죠. 함수라는 게 뭐야? X 값에 따라서 Y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걸 함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FA라고 이렇게 함수처럼 쓰는 거는 이 A 값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러면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식을 뭐라고 하죠? 판별식이에요. 끊어읽기 잘못하면 좀 달라지는 뭐 말들이 많이 있다고 뭐 표현이 나왔는데 판별식이에요. 이건 여러분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4하고 A-2로 묶어버리면 여긴 A-2 하나 남고 1 남으니까 A-3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경계 지점이 뭐야? 이게 0이 되는 자리를 기준으로 보면 A가 2인 것과 A가 3인 거지. 그럼 생각해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풀면 이게 0보다 크다를 풀면 범위가 어떻게 나오겠어? 맞아요? 3보다 크다 쪽과 2보다 작은 쪽. 자, FA를 지금부터 쓰는 방법을 잘 보라는 거예요. 실근이 2개 되는 경우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실근이 하나인 경우는 중근이니까 여기죠? 그러면 허근이 되는 경우가 0보다 작은 경우니까 사이값. 이렇게 FA를 표시하는 연습을 자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끝나지 않고 4점짜리 문제로 갈 거면 여기서 또 연결을 하는 건데 이 그림을 빨리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에 따른 함수야? 문자가 A에 따른 함수지. 그러니까 여기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Y값이 FA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경계 지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A, 2와 3인 곳이요. 자, 이따가 실근의 개수를 표시하는 게 FA가 실근의 개수니까 바깥쪽은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니까 근의 개수가 2개인 게 여기라고 하면 바깥쪽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하고 3자리는 1개. 그러니까 여기가 1 개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와 3 사이는 0개니까 이게 바로 y는 fa라고 하는 함수의 그림. 여기까지 그리는 연습을 저걸 통해서 하고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자, 여기까지 그린 사람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문제라고 하면 함수 a가 불연속이 되는 모든 a 값의 합은 2와 3이니까 5 이렇게 답하면 끝나는 거 사실 여기서 끝나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끝나지 않고 더 나가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해볼게. 그래도 내용은 정해준 요거에 따른 요식을 구해서 그림을 그리는 데까지 연습할 거야. 지금 내가 풀어주는 게 요 유형 지금 6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면 어렵다라고 느껴보라고. 근데 그 어렵다고 하는데 아까 포함해서 연속에 대한 얘기 한 거에서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나도 살펴보세요. 아니면 우리 아까 말한 그 내용 그대로 가지고 이 문제를 풀고 있는 건지도 생각을 해보고 그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라는 게 있는지도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쉽든 어렵든 왜 기본기를 자꾸 하라고 하는지 좀 더 느껴질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도형이나 그래프 해석할 때 안 풀리는 지금 극한 내용을 열심히 공부해서 내용 개념을 다 이해했어. 근데 못 푸는 사람이 생겨. 왜? 1학년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같은 거 모르거나 직선의 방정식 같은 거 못 구하거나 수직 기울기 이런 거 모르거나 왜 웃지?
성재야 너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저 아니죠. 너한테 그거 걱정을 하는 거 아니야. 너한테 이제 꾸준한 공부를 원하는 것 뿐이고 너무 필 받아서 할 때랑 아닐 때랑 격차가 커서 자꾸 리듬이 끊겨. 그게 조금 아파도 이만큼, 상태 좋아도 이만큼 뭐 이러지 말고 아파도 한 이만큼, 상태 좋아도 한 이만큼 그걸 계속하는 거지. 그래야 연속성이 있죠. 연속을 배우니까 그지? 연속보다 불연속보다 연속이 낫죠. 보기야. 근데 또 알아? 관종들은 좀 불연속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튀고 싶다. 그 손가락이 절로 가죠? 내 눈이 향한 방향과 일치했어. 자, 좋습니다. 다 좋으니까 해볼게. 자, 정신 차리고 간다. 내가 문제 읽을 텐데 너네도 같이 읽어줘. 선생님 말해주는 거에만 이게 아니라 문제를 읽고 무슨 말이야를 자꾸 읽어보라니까요. 자, 실수 t에 대하여 x-2y 더하기 t는 0이라고 하는 직선과 x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5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교점의 개수를 ft라 한다. 즉 이 t값 때문에 t값에 따라서 교점 개수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는 0,3 중심에 반지름이 루트 5니까 요만한 원 아니에요? 맞죠? 얘는 굳이 따져보면 기울기가 얼마짜리? 2분의 1짜리 직선인 거지. 근데 요 t는 그러니까 y절편 쪽에 관련된 얘기죠. 그러니까 t의 값에 따라서 밑에 그려질 수도 있고 위에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t값 때문에 직선이 어디 있느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함수 개념인 거지. 자, 그러면 나는 경계 지점을 잘 구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 불연속이 되는 점일 수도 있지만 자, 이때는 교점 개수 몇 개? 0개. 그 여기는 1개. 이 사이는 2개. 여기는 1개. 더 올라가면 0개. 그러니까 이 위치는 아직 못 정했어도 니네가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K가 되게 작을 때 K가 되게 축은 그리지 말자. K가 되게 작을 때는 계속 0개로 오다가 딱 요 자리 한 군데에선 1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어느 정도 구간 사이에서 몇 개? 2개. 그러니까 그림 모습이 대충은 이런 식의 그림이 생기는 거고 그러다가 딱 저 자리까지 갔을 때가 다시 1개. 그러니까 여기 1개. 그리고 그거보다 더 커지면 그 t값이 이쪽으로 하면서 커지는 게 그 x축이 아니라 t축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런 그림일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만 잘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그림은 이미 끝난 거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지는 결국은 접할 때라는 그 자리가 기준인 거잖아. 그러면 원과 직선이 접한다는 걸 뭘로 판단하죠? 중심과 그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을 때 즉 여기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쟀을 때 이게 반지름이랑 거리가 똑같다면 접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쓸 거야. 중심으로부터 중심은 몇 콤마 몇? 0,3으로부터 x-2y 더하기 t는 0이라고 하는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5만큼 될 때죠. 자,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다시 한번 기억 떠올려서 불러. 이걸 못 부르면 지금 걱정을 하란 말이야. 그거를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걸 걱정하지 말고 내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못 쓰고 있다. 미분 들어가도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접선이라는 게 또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루트 5분의 마이너스 6 더하기 t 요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게 얼마가 되는 거야? 반지름 루트 5가 될 때. 따라서 마이너스 6 더하기 t가 5가 되는 거죠. 근데 절대값이 5가 나왔으니까 그때 어떻게 풀었어? 마이너스 6 더하기 t가 아예 5가 되거나 마이너스 6 더하기 t가 마이너스 5도 절대값이 5니까 그 두 개가 얘랑 얘를 말하는 거야. 그럼 이때는 t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 이게 위에 있는 접선에 해당되는 t값인 거죠. 여기는? 1. 그러니까 여기가 1인 자리고 여기가 11인 자리가 되는. 그럼 다 그려졌고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터프가 아닌데 여기서 더 가니까 터프가 된 것뿐이야. 다 두 문제를 합친 거라서. 아까 한 게 여기까지였다. 자, 이제 연결할게요. 이때 요게 ft다 라고 해서 내가 구해놨고 그런 다음에 그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이차함수
이건 이제 앞에서 배웠던 아까 앞에서 풀었던 거랑 이제 합치는 것뿐이니까 할 줄 알면 돼.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 g. 자, 여기서 GT라고 했는데 문자 맞춰주냐고 T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놓고 나서 FT 곱하기 GT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 그랬습니다. 그럼 아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할까요? 식으로 써도 되지만 FT는 여기랑 여기가 불연속, G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 곱한 게 연속이 돼야 되므로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이 상황에서 연속이 되려면 X가 1인 자리, T가 1인 자리와 11인 자리에서 함수값은 제로가 돼야 된다. 따라서 GT라는 놈은 최고차 계수는 1이고 T-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뜻이고 T-1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이차함수니까 GT가 결정이 됨. 그때의 F2 더하기 G2는 됐습니다. F2는 뭘 보고 쓰는 거냐면 얘를 보고 쓰는 거죠. 2는 어디 있어요? 여기쯤 있나? 그죠? 그럼 F2는 얼마예요? 2. G2는 여기다 2 대입하고 쓰면 되니까.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이렇게 답 쓰면 되죠. 요게 터프 정도 돼요. 할만하지? 자, 연속함수의 성질. 아, 이거 아까 얘기한 거 다 얘기 내가 미리 해버렸네. 이거 앞에서 했었을 것 같아서 해버렸는데. 유형 18번. 근데 내가 뭐 별로 문제 풀 게 없네. 유형 18번.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 대하여 연속.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자리에서 연속. 무리함수는 근호한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연속. 다른 말로 하면 함수의 정의역 쓰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다. 그게 유형 18. 됐죠? 그럼 유형 19. fx도 x가 a인 자리에서 연속이고 gx도 x가 a인 자리에서 연속이라면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한 것들은 연속끼리 콩짝콩짝콩짝콩짝 하면 그거는 연속이다. 단 중요한 건 언제만 조심하면 돼. 나눗셈. 그럼 나눗셈은 왜 중요한 거냐면 혹시 나눗셈 할 때 그 나누는 다항함수 gx 같은 거 그런 놈이 x가 a인 자리에서 함수값이 0이 되면 0분의 삐리리 이렇게 되니까 불연속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붙는 거야. 나눗셈을 조심해야 되고 분모가 0이 되는 자리에서 불연속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by the way 자, 이런 함수를 봐봐요. 어떻게 생긴 밑에 이차 함수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판별식 봐봐. 판별식 음수 나오지? 그럼 x축과 만나지 않는 이차 함수지? 그럼 저렇게 생긴 그림이지 아래로 블록이니까. 그 말은 함수값 f가 무조건 양수란 뜻이지. 그럼 여기에 0이 되는 자리가 있어 없어? 0이 되는 자리가 없지. 그러면 얘 g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말을 쓰면 되는 거죠. 0 되는 자리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건 0이 되는 자리가 없어. 또는 이런 것도 돼. 이것도 아무 수 하나 집어넣어도 x제곱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더하기 4 하는 순간 무조건 양수죠. 그렇죠. 이것도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fx가 연속인데 fx가 연속이면 fx의 제곱은 연속이 될까요? 무조건? x가 a인 자리에서? 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fx가 연속인데 제곱하면 어쨌든 다 양수니까. 조금 더 눈에 보이게 쓰려면 연속 것끼리 두 개를 곱하는 상태죠? 연속이죠. 이건 뭐 안 따져도.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내용이 유형 19에 들어있는데 한번 연습을 해볼게. 339번을 봐봐. F하고 G 모두 X가 A인 자리에서 연속이래. 그럴 때 A인 자리에서 반드시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다 찾아봐. 기억, 돼? 안 돼? GX에다가 2 곱해도 연속 맞아? FX도 연속이야? 그럼 두 개를 더해도 연속이야? Yes.
gx 제곱 연속 gx 곱하기 gx니까. 그 다음 fx 빼기 gx 연속이야? 오케이. fx 더하기 gx도 연속이야? 그럼 두 개를 곱해놓은 것도 연속이야? 예스. 그러니까 이런 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닌 거지. 그럼 4번 리을처럼 fx분의 3gx 더하기 fx 이렇게 써 있을 때 fx 자체는 x가 a인 자리에서 연속. 근데 fx분의 3gx는 그 연속인 함수 두 개가 나눗셈으로 돼 있는 꼴이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fa가 0이라면 분모가 0이 돼 버리니까 0인 a인 자리에서 연속이 될 수가 없죠.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돼 그냥. 자, 그래서 그거는 되고, 그 다음 335번으로 돌아가서 확인. 너무 쉬운데 의외로 이 문제를 안 풀어주고 그냥 네가 해봐 했더니 그냥 뭐 더한 거 빼고 이러다가 그 335번처럼 나왔을 때 이게 어떻게 맞나? 막 그러면서 좀 헷갈려 하더란 말이에요. 자, fx는 모든 구간에서 연속 맞아요? fx 모든 실수 구간에서 연속 맞아? gx는 x가 1이 아닌 곳에서는 무조건 연속이죠? 오케이. 자, 그럼 해볼게. fx 더하기 gx. 그럼 fx는 괜찮은데 gx 때문에 fx 더하기가 무조건 연속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면 그 연속 성질은 둘 다 연속인 경우에 그렇다라고 써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1번 무조건 연속이라고 말할 수 없음. 2번 fx 곱하기 gx. 이건 이제 거꾸로 물어보는 거니까. 이것도 항상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 다음 fgx. 그거 좀 이따 하고. fx분의 gx. fx분의 gx가 써보면 이렇게 써줄 거야. 맞아? 아니야? fx분의 gx 이렇게 쓴 거니까. 그러면 얘는 상관없잖아. 근데 얘 때문에 분모가 여기 되는 자리가 있죠. 이걸 항상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1인 자리. 자, 그럼 이제 합성함수가 문제인데 합성함수 형태라도 써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3번을 썼다. fgx예요. 우리 고1 2학기 때 함수 배울 때 합성함수 배울 때 그냥 그 정도 기본만 배운 사람 다 해. gx가 요거죠? 그러면 f 이렇게 써 있는 건 f라는 함수에 x 자리에 이만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다 보면 x 자리에 그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된 함수가 fgx지. 그럼 이거는 항상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얘기야. 얘는 무조건 연속이니까 됐고 얘는 x가 1인 자리에 불연속이죠? 안 됩니다. 그럼 4번 같은 경우는 뭐가 달라요? 도대체 gfx예요. 그러면 gfx니까 fx가 x제곱 더하기 2가 되니까 저기 gx 자리에다가 x 대신 이거 집어넣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자리가 있을 수가 없죠. 무조건 양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연속이란 말 가능.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또 싫어하는 유형 20번. 연속함수의 진위 판단? 이게 뭐야? 진위 판단? 네. 이거 함수의 극한 설명할 때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줬나요? 참거지 판단하는 거? 아무도 기억 못하나요? 거기에 있는 문장 중에 그 대부분의 몇 개를 기억을 해놔라 아예. 그래서 몇 개 문장은 보자마자 참인지어진지 알면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내가 여기는 지금 8개가 있는데 읽어보고 기억을 좀 하라고 내가 읽어줄게. 읽어주는 남자. 그죠? 그 이북 그 아니면 내 어떤 목소리 좋은 성우가 읽어주잖아. 물론 뭐 남자친구가 읽어주면 더 좋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듣기 싫어. 1번 fx가 x가 a인 자리에서 연속이면 fx의 제곱도 연속이다. 이건 바로 판단돼. 아까 했던 대로 fx 제곱을 fx 곱하기 fx라고 하면 연속인 것끼리 두 개를 곱한 거니까.
이 정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게끔 이 정도 문장은 먼저 이해하고 외워두시고, 만약에 특별한 경우에 거짓이 되는 경우라면 그런 예를 하나 외워두고, 까먹으면 잊어먹었다가 다음번에 한 번 또 외워두고. 근데 자주 쓰는 반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면 쉬워요. 자, 두 번째 거. fx, gx가 둘 다 x가 a인 자리에서 연속이라면 gx분의 fx도 연속이다. 이건 어떤 경우? gx가 x가 a인 자리에서 함수값이 0이냐. 거짓이죠? 네, 이 정도 두 개 벌써 통과했어요. 세 번째, fx와 fx 더하기 gx가 둘 다 연속이면 gx도 연속입니까? 왜? 그렇죠. 연속인 함수 두 개를 더하거나 뺀다고 할 때 fx 더하기 gx라는 함수에서 fx를 빼면 gx가 되니까 연속인 함수끼리 뺐으므로 연속이다. 참. 자, 4번. fx랑 fx 곱하기 gx가 연속이라면 gx도 연속이다. 이거 계속 극한의 성질 할 때 잘 들은 사람은 판단돼. 자, 둘 다 연속인 거 맞죠? f랑 f 곱하기 g가. 거기서 그러면 gx를 뽑아내려면 무슨 짓을 하면 되는 거냐면 fx 곱하기 gx에서 fx로 나눠주는 거지. 그러니까 fx가 분모로 가지. 만약에 그럼 fa가 제로라면 불연속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연속이다 이 말은 거짓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감 잡으면 좀 쉬워요. 5번, 6번은 두 개를 묶어서 세트로 그 두 개의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점이 있어. 5하고 6 두 개. 뭔 차이인지 한번 찾아볼래? 5번은 모든 실수고 6번은 x가 a인 경우. 그 말입니다. 어우, 잘 찾았어. 항상 성립, 그러니까 항상 연속인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라면 그 두 개를 합성해도 연속이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연속끼리 합성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두 개의 함수가 모든 데서 연속이라는 말이 없이 특정한 자리에서 연속이다 여기까지만 얘기해주면 합성했을 때 불연속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어떤 게요? 거기 나와 있는 예를 설명해 줄게. fx가 요런 함수예요. gx가 요런 함수예요. 그러면 gfx라고 하는 함수를 생각해 봐봐. 합성함수를. 그때 x가 1인 자리 생각해 봅시다. x가 1인 자리에서 연속이야 아니야? 연속이지. 이거 x가 1인 자리에서 연속이야 아니야? 연속이지. 2인 자리만 빼고 다 연속이니까. 근데 합성을 했을 때 x가 1인 자리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합성함수 써놓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g에 요 fx 집어넣은 거니까 x 플러스 1 빼기 2 그거 분의 1이죠?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x가 1 들어가면 분모가 0이 되는 자리가 생길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얘도 특정한 자리에서 연속, a인 자리에서, 얘도 a인 자리에서 둘 다 연속이지만 합성함수는 그 x가 a인 자리에서 불연속일 수도 있다.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 거짓되는 거는 특정 자리 얘기했을 때. 그 다음 7번. f하고 g를 했을 때 연속 함수가 되면 gx도 연속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의심스럽죠. 거짓입니다. 반례를 보세요. fx가 뭘로 돼 있니? 절대값 x. 네, 절대값 x로 돼 있죠. 그 다음에 gx는 그 gx에 해당되는 반례는 한 번씩 외우더라고. 그거 자주 써요. gx 봤더니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0보다 큰 쪽은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라고 돼 있다 이 얘기야. 근데 요 두 개 함수라면 fgx fgx라면 fx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세히 봐. 이 그림을 내가 이렇게 썼어. 맞냐고. 0보다 큰 쪽은 y는 x란 직선으로 되어 있고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은 마이너스 x로 되어 있다.
됐어요? 오케이. 얘는 아까 써준 대로 1 마이너스 1거 썼고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얘는 연속이고 얘는 불연속이에요. 그때 FGX가 연속이면 그랬어. FGX가 연속이라면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간에 따라서 FGX 써볼게요. GX가 여기가 0보다 큰 쪽은 뭐가 되고 1이 되지. 1 곱하기 X니까 X가 되죠.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을 봐봐. 얘는 마이너스 X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GX가 마이너스 G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럼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인 거지. 0보다 작은 쪽은 잠깐만 0보다 큰 쪽은 GX가 1이지. 그러니까 F1인 거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은 G는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F 마이너스 1은 1이지. 그러니까 0보다 크든 작거나 같든 전부 다 1이니까 이 두 개를 합성한 그림은 요런 그림이라고. 연속인 그림이죠. 그렇다고 해서 GX가 연속이라는 말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발례를 잘 봤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의심스럽죠? X가 A인 자리에서 F도 불연속이고 G도 불연속이면 곱한 것도 불연속이다. 이건 아까 표 같은 거 했을 때 F도 불연속 그 표에서 맨 밑에 칸에 G도 불연속인데 곱한 거는 연속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인 게 분명하죠. 확인해 봐야 되는 사항. 그래서 연속함수가 맞냐 틀리냐를 판단할 때 그런 얘기들을 쓸 수가 있다. 자, 마지막 내용이요. 아직 다 못해서 오늘 유형 20일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 22, 23, 24는 해줘도 안 해줘도 내가 알 수 있겠지만 2분만 얘기할게요. 자,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니네가 이제 수투 배우다 보면 정리라고 이름 붙은 놈이 몇 개 있어. 근데 정의만큼 중요해. 저번에 한번 했었나? 저기 정리란 말 설명할 때 내가 강조했었는데 극한값 대소관계 극한 문제인데 부동호 2개 쳐져 있으면 그거라고 했잖아. 그걸 갖다가 뭐 저기 샌드위치 정리 압착 정리 이런데 정리라는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왜 강조하는지를 봐. 이 자체를 기억하는 건 진짜 수딩도 하는 건데 왜 공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야. 정리라는 게 뭐냐면 참인 것들, 참인 사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성질을 갖고 있는 문장, 식 이런 거를 정리라고 해.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대표적으로 너네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 또는 평행선 사이에서 억각의 크기 똑같다. 이것도 정리. 굉장히 다른 도형을 해석하거나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참인 명제라고.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정의와 성질을 기억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을 텐데 기호 약속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의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게 성질에 관련된 거 중요한 성질이라고 하면 되지. 근데 얘를 잘 기억 못한 채로 또 문제를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정리는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외워놔라.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라고 그랬어?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야? 그랬더니 전혀 개념 없는 어떤 친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요. 그게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예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냐고? 대답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응. 여기 다른 변제 말을 떨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 한번 벌렁벌렁 하지 말 안 하고 이해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봐.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뭐야? 이거는 윗변 제곱 더하기 윗변 제곱은 뒷변 제곱.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 가장 긴 변 제곱한 거랑 나머지 두 변 제곱해서 한 거랑 똑같다. 그죠? 90%만 정답. 직각삼각형에서 그렇죠.
직각 삼각형이라면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해야 100%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그거를 정확히 기억 안 한 채로 문제 풀 때 쓰니까 좌변 긴변 제곱한 거랑 나머지 두 변 제곱한 거 풀리죠. 근데 그건 벌써 니네가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직각 삼각형이랑 전자해 풀고 있잖아. 근데 실제로는 그 전제가 원래 말로 있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오늘은 사실은 문제 거의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나오더라도 그냥 저기 고1 실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최대 최소 정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기억해 오세요. 내가 할게. y는 fx라고 어떤 함수가 있어. 이 함수가 닫힌 구간, 중요한 표현이야. 빼먹고 안 되는 거.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라면, 전제가 연속인 거야.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반드시 그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고 있다. 조금 눈치 빠른 친구들은 뭐 선생님이 뭐 당연한 얘기를 해 라고 느낄 정도의 문장이야. 근데 최대 최소 정리야. 닫힌 구간 삐리리에서 연속이라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외울 수 있겠어? 글씨를 딸랑딸랑 외우지 말고 상황을 생각해. 자, 그럼 선생님, 열린 구간이라고 써 있으면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을 안 갖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상상으로 되니? 되죠? 여기 A고, 근데 열린 구간이야. 최대값 얼마요? 모르잖아. 또 이렇게 얘기하면 최대값, 최소값을 둘 다 갖는다면 반드시 닫힌 구간 연속이다. 아니면 거꾸로, 그럼 열린 구간은 최대값, 최소값을 가질 수 없느냐? 있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얘네는 안 배운 내용이라는데 요런 함수가 있어. 열린 구간이죠? 최대값 있어요? 있죠. 최소값은 있죠. 근데 반드시 가진다는 말은 쓸 수 없다고. 열린 구간에서는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얘기야. 닫힌 구간이면 무조건 최대 최소 존재해. 근데 열린 구간이면 반드시 있다고는 말 못해. 그렇다고 해서 열린 구간에서 정의됐다고 최대값과 최소값이 아예 없다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그걸 구분하라고. 그럼 끝. 그럼 실제 문제 보면 뭐야, 유리함수 최대값 구하기, 이차함수 최대값 구하기, 이 정도 문제가 나와 있을 뿐인 거야. 자, 이 정도까지 하십시다. 그걸 활용하는 시험 문제는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하고 유형 21 최대 최소 정리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숙제를 못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와. 여기까지니까 앞에 있는 거 못한 거 있어도 좋아. 거기 있는 거 다 메꿔서 해오라고. 이 뒤로는 어려워요 이제.